예, 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재료연구소 임동찬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기술은 금속 나노선 기반 섬유형 면상 발열체에 관한 기술이고요. 예, 대략적으로 이제 그림은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종이를 이용을 해서 발열체를 만드는 기술입니다. 예, 나노와이어를 활용하는 기술 중에 하나인데요. 이제 뭐 나노와이어 그러면은 좀 이렇게 어렵게 받아들이시는 데도 많은데요. 실제적으로 지금 실버 나노와이어들을 저희가 지금 그 기술에서 소개할 예정인데, 실버 나노와이어들은 현재 그 투명한 필름에 코팅을 해서 이제 예를 들어서 전자파 차폐라든가 아니면은 터치스크린이라든가 이런 데 이미 많이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뭐 어려운 소재라고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뭐 잠깐 이 연구 테마에 대해서 조금 더 확장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1차원 나노 구조체라는 게 2차원 나노 구조체들하고 다르게 좀 특이한 물리적, 화학적, 그리고 전기적 특성을 좀 발현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런 특성들을 좀 활용을 해서 최근에 이렇게 좀 첨단 테크놀로지 쪽에서 이제 쓰이고 있는 분야들을 보시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이제 케미컬 센서로 활용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이게 브레인 센서로 많이 이제 이미 활용이 되고 있고요. 그 활용되는 소재들은 보시는 것처럼 메탈을 가지고 나노와이어를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은 반도체를 가지고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형태의 소재를 전부 다 1차원의 나노와이어 형태로 제조하는 것들이 현재는 다 가능하고요. 이제 물론 이제 단가라든가 이제 뭐 수율 면에서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 가장 대표적으로 상용화가 된 소재가 지금 이제 말씀드릴 실버 나노와이어 소재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최근에 이제 많이 활용하고 있는 분야들이 이제 포토 디텍터라든가 솔라셀 분야들, 이 두 분야 같은 경우에는 이미 시장이 많이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나노 소재를 이제 효율을 향상시키는 파트로 해서 일부 적용이 되고 있고요. 열과 관련해서는 올해 소개시켜드릴 이 히터 쪽, 특히 이제 실버 나노와이어를 이용을 해서 투명형 히터를 만드는데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뭐 기술 소개에 앞서서 뭐 발열체 시장을 보시면 뭐 저희가 이제 전기장판 생각하시면 되는데, 편하게 실제로 보시게 되면 이제 뭐 보일러 시장이라고 해서 가장 큰 시장을 형성하고 있고요. 재미난 게 이제 보시게 되면 보조 난방 시장이라고 해서 생각보다 전기 담요나 이런 시장들보다 보조 난방 시장이 훨씬 더 많은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즉, 저희가 이제 소개해드릴 이제 포터블하고 아니면 가볍고 그다음에 기계적인 내구성을 가진 이런 발열체 소재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적용이 되고, 또 시장도 크게 현재도 벌써 점유하고 있다는 걸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제 기존의 발열체들이 이제 어떤 모양으로 제조가 되느냐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소재를 보시게 되면 동박이나 은 페이스트들이 현재 가장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는 이제 탄소 섬유를 이용을 해서 발열체들이 많이 제조가 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이 얘인데요. 이게 지그재그 형태로 은 페이스트들을 만들거나 아니면 탄소를 보시는 것처럼 이게 지그재그 형태로 하고 양쪽에 바이어스를 걸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보시게 되면 베이스 필름이 있고, 저희가 이제 발열체 까만 요 선들이 있는데요. 발열체들을 놓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플러스 마이너스를 연결해 줘야 되니까 양쪽 끝단에 플러스 마이너스 연결해 줄게 동박 연결 부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체를 사용할 수가 없으니까 베이스 필름이랑 그다음에 라미네이트 필름이라고 해서 위아래 이제 커버 필름이 이제 존재하게 되고요. 실제로 인터넷에서도 검색 많이 해보시면 이런 형태로 제조가 돼서 현재 시판 중에 있습니다. 이 시판되는 것들은 약 한 5V를 기준으로 해서 휴대폰에 꽂아서 휴대폰 보조 배터리에 꽂아서 발열을 할 수 있게, 이게 손바닥보다 좀 작은 사이즈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시판이 되고 있는 형태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지금 기존 제품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단은 동박의 양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죠. 그러니까는 소재 자체가 좀 비싸고, 그 다음에 탄소 소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요 접점 부위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접점 부위에서 이제 발열이 많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쇼트가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안전성에도 좀 문제가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추가로 열 수지라든가 보호 필름이 사용되는 문제들도 있고, 그 다음에 최근에 이런 포터블 시장에서 좀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사실은 이제 응답 속도입니다. 저희가 전기를 콘센트에다 꽂아놓고 저희가 원하는 온도까지 얼마나 빨리 올라오느냐라는 건데, 뭐 해외에서는 그렇게 큰 이슈는 아닌데요. 국내에서는 왜 요즘에 속된 말로 이제 엉덩이 따뜻하게 해준다, 막 이제 그렇게 해주니까 바로바로 따뜻해져야 되는 게 국내 소비자들의 좀 패턴입니다. 그래서 좀 온도가 1분 안에 원하는 온도까지 오르는 것을 좀 선호하는 경향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기존 소재들을 가지고서는 이제 응답 속도가 좀 느리다는 좀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뭐 나노와이어, 제가 지금 소개시켜드린 나노와이어를 이용한 발열체 소재가 처음 적용된 것들은 아니고요. 수년 전부터 많이 응용이 제시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러한 투명한 플라스틱 기판에 나노와이어를 보시는 것처럼 이게 뿌려놓는 겁니다. 면 대 면이 맞닿을 수 있도록. 그리고 양쪽에 똑같이 바이어스를 걸어주게 되면 고온까지 올라가게 되고 투명도도 확보할 수 있는 이런 기술들이 많이 소개가 돼 있었고요. 이 플라스틱 필름이 아니라 폴리머인데 좀 투명하고 이런 젤 타입으로 된 형태에다가 나노와이어를 코팅해서 뭐 잡아당겨도 될 수 있게끔 하는 기술들도 보고가 되고 있고, 아니면 이제 3차원 구조물에다가 나노와이어를 적용을 해서 발열을 이끌어내는 기술들도 많이 적용이 되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런 기술들의 이제 나노와이어들의 한계가 뭐냐면, 제가 이제 계속해서 나노와이어들의 좋은 점만 말씀드렸는데, 금속 나노선들은 말 그대로 이제 나노 사이즈고 열에 사실은 생각보다 그렇게 강하지가 않습니다. 보시게 되면 평판에 이제 면 대 면이 닿았을 때 이런 식으로 나노와이어 한 가닥이 지금 머리카락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한 가닥이 이렇게 들뜰 수가 있고요. 기판하고. 아니면은 나노와이어를 코팅하는 과정에서 얘네들이 이제 메탈이고 그러다 보니까 자장이 걸리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평평하게 코팅이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다 쓰게 됩니다. 아니면 이렇게 와이어들이 꺾임 현상에 의해서 다 끊어져 버리던가, 또 아니면은 과부하가 걸렸을 때 이렇게 녹는 현상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이제 다양한 요 나노와이어의 보호막 소재들을 적용을 하는데요. 요 세 번째 보시면 이제 보호막 소재라는 것들이 이 나노와이어 겉에다가 얇게 수나노미터로 금속 산화물, 예를 들면 이제 뭐 진코옥사이드, 진코옥사이드와 같은 금속 산화물들을 얇게 코팅을 해주게 됩니다. 근데 이런 금속 산화물들이 실제 기능을 하려고 그러면 최소 250도 이상에서 후열 처리를 좀 해줘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 250도 후열 처리를 하려고 그러면 문제가 뭐냐면 저희가 원하는 이런 플라스틱 기판을 사용을 못 한다라는 것들이죠. 왜냐면 얘네들이 기판 자체가 250도까지 그러니까 견딜 수가 없기 때문에 사용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뭐 저희들이 사실 생각했던 것들은 그러면 이제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사실 이제 고온 영역대 150도, 200도 이상들은 다 이제 고온 영역대라고 부르는데요. 저희들이 이제 타겟팅으로 한 것들은 중저온 영역대, 사람 인체에 닿아도 괜찮은 온도 영역대에 적용할 수 있는 소재, 발열체 소재를 한번 해보자라는 아이디어에서 좀 출발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뭐 기술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종이입니다, 종이. 일반 시판되는 종이고요. 그냥 다이소 같은 데 가시면은 포장지로 팔고 있어요. 미터 단위로 해가지고 1,000원이면 살 수 있는 포장지고요. 그 포장지를 저희가 이제 좀 확대를 해보면 이런 식으로 이제 다공체처럼 좀 생겼습니다. 부직포처럼 좀 생겼죠. 그래서 그 다음에 요 섬유 한 가닥을 확대를 해보면 수마이크로, 약 10마이크로 정도 두께를 가지는 이렇게 원사가 이렇게 있고요. 근데 저희가 이 원사에다가 나노와이어를 코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기존의 것들은 이제 면 대 면이 맞닿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이 기술은 어떤 거냐면 이 원사 한 가닥에 보시겠지만 이게 얇게 하얀색으로 이제 보이실 텐데요. 실버 나노와이어들이 돌돌돌돌 이렇게 채찍 감듯이 이제 감아져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저희가 쉽게 생각하셔서 면 대 면이 닿아서 구부리면 면 대 면 닿아 있는 부분이 단락이 될 수가 있겠죠. 근데 이렇게 채찍처럼 감아 있으면 저희들이 구부려도 설사 한두 가닥이 탈락이 된다 하더라도 훨씬 더 기계적으로 안정한 형태를 유지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실제로 저희들이 요거를 가지고 이제 전기가 잘 통하니까 다 코팅을 해놓고 보시는 것처럼 이제 밴딩도 해보고 폴딩도 해보고 이제 뭐 꼬아서 이제 트위스팅도 해보면 이렇게 전기를 흘려보면 불이 이렇게 잘 들어오는, 전기가 잘 통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 이미지는 아래는 이제 발열체를 발열을 하고 있는 것들이고요. 약 한 70도 이상으로 지금 발열을 하는 거고, 저희가 이제 조그만 종이에다가 온열 잉크라고 해서 차가우면 색깔이 나타나고 70도 이상이 되면 색이 없어지는 이제 잉크를 발라놓고, 실제로 이제 얘네들이 발열이 70도 이상으로 잘 되고 있는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동영상입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는 간단하고요. 제조 공정이 보시게 되면 사실 이제 굉장히 심플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것들은 대면적을 만드는데 어느 정도 좀 한계가 있었는데요. 잠시만요. 여기 동영상 제조 방법에 대한 이제 동영상이 있는데 그건 이제 연구소에서 자체적으로 이제 뭐 제작을 해주신 거라서 나중에 참고로 원하시는 분들은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이거는 저희가 이제 랩 단위에서 코팅하는 방식들이고요.
이러한 종이가 있으면 종이를 이제 원하는 크기로 잘라서 지금 이제 스핀 코팅을 이용하는 방식인데요. 용액이 딱 세 가지가 들어갑니다. 실버 나노와이어를 저희들이 이제 자체적으로 분산한 분산액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금속산화물을 보호막 금속산화물을 상온에서 열 처리할 수 있는 금속산화물 코팅액이 하나가 있고 그 두 개를 연결해 줄 수 있는 유기 바인더 액이 하나가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세 가지 용액을 순서대로 와이어 코팅해주고 유기물 코팅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금속산화물 코팅해주고 하게 되면 이제 다음과 같은 이제 발열체가 형성이 되는데요. 여기 이제 이렇게 보시면 요걸 이제 섬유 한 가닥을 섬유에서 나노와이어를 감싸져 있고 이 나노와 하얀 가닥을 다시 확대해서 보시게 되면 이렇게 얇게 겉에 오돌토돌하게 얇게 이렇게 하얀 막이 하나가 형성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금속 산화물 보호막이 됩니다. 그러니까 실버 자체가 좀 금속이 산화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고 기계적인 내구성, 그 다음에 전기적인 특성을 좀 개선해 줄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해주는 것들이고요. 이제 이런 것들이 원래 이제 동영상에는 연속으로 이제 뭐 되는 동영상이 있는데 단순히 저희가 이제 뭐 스핀 코팅이라고 해서 낱장을 잘라가지고 현재는 한 장 한 장씩 용액을 떨어뜨려서 이제 코팅해주는 영상이고요. 제일 사실 이 기술의 큰 장점은 세 가지 용액을 만들어 놓고 보시는 것처럼 원사를 그냥 담갔다 빼내면 똑같은 형상이 나옵니다. 그 얘기는 저희가 베스를 세 개를 연달아 놓고 롤 장비에다 놓고 이렇게 딥했다가 빼내고 딥했다가 빼내고 딥했다가 빼내고 연속으로 하게 되면 대면적에서 똑같은 형태의 발열체 소재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게 이제 가장 큰 장점이고요. 다른 하나는 이제 이런 것들을 종이뿐만 아니라 이러한 투명한 플라스틱에도 동일하게 적용해도 저희들이 원하는 특성의 그런 발열체 소재를 이제 만들어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좀 특이한 특성들은 저희가 적용한 유기물 소재를 사용하게 될 경우에는 보시게 되면 이제 발열체들이 사실은 이 전기적인 쇼트, 물의 수분에 의한 전기적인 쇼트가 사실 굉장히 중요한 안전성에 대한 이슈인데요. 보시게 되면 이제 발열되고 있는 동안에 물방울을 사실 이제 군데군데 다 떨어뜨리다가 확대를 해보면은 물이 대부분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퍼져나가기 때문에 발열 특성이 이제 끝에서만 이렇게 보이시죠. 근데 저희들이 사용한 소재를 이제 연속적으로 코팅하고 나게 되면은 물방울이 퍼지지 않고 이 원사 위에 그대로 맺혀 있는 걸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최소한의 소재들, 물론 이제 나중에 이 종이 자체를 저희가 응용을 할, 제품에 적용하려고 그러면 뭐 원하는 형태의 섬유를 더 씌운다든가 아니면 폴리머를 더 씌운다든가 뭐 있겠지만 일단 원사 자체에서 이러한 형태의 발수성을 유지하는 것들은 사실은 이제 굉장히 안정적으로, 안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들이 이제 요거 온도를 맞춰서 그냥 기계적인 내구성이 좋다고 하니까 저희들이 달걀을 반은 발열체된 종이로 감싸보고 반은 그냥 일반 종이로 감싸서 이렇게 저희들이 히팅을 해보면 뭐 달걀을 익힐 수 있을 정도로 고온으로도 제조가 가능하다는 걸 이제 보여줄 수 있는 것들이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처음에 이걸 가지고 테스트를 했던 것들은 개발을 하려고 했던 것들은 사실은 종이를 이용한 전도성 발열체가 아니라 그냥 전도체였습니다. 전선을 구리 전선을 대체하기 위한 아무데나 이제 부착이 가능한 종이형 전도체 전선이죠. 그거에 응용을 하려고 했던 것들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발열체에 좀 적용을 해볼 수 있겠다 그래서 처음에 했던 것들이 이런 시트지 형태에다가 시트지 안에다가 종이를 이런 식으로 부착을 해서 벽면 히팅을 하는 소재로 적용을 해보고 아니면은 컴퓨터에 연결을 해서 책상에 놓을 수 있는 히팅 패드 그 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거냐면요 저게 발수성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발수성을 좀 약간 저희가 극대화해서 특성을 극대화해서 활용한 예인데 이렇게 흙에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미생물들이 존재를 하게 되는데요 미생물을 활성화할 때 온도가 약 40에서 50도 정도가 있으면 미생물들 굉장히 빠르게 저희들이 이제 활성화를 시킬 수가 있는데 그 흙 안에다가 이러한 종이 섬유들을 넣어서 발열체를 시키게 되면 미생물들은 이제 좀 더 빠른 시간 안에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그런 것들 그리고 이제 종이다 보니까 패턴을 저희가 이제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 패턴을 만들어내게 되면 이 실버에다가 저희가 실버에다 금속산화물이 코팅이 되기 때문에 이제 뭐 센서 소재로 이제 적용이 될 수도 있고요. 네, 최근에는 이제 여기 동영상이 지금 작동을 안 해서 그런데 최근에는 저희들이 이제 좀 타겟팅을 하고 있는 소재 그 적용 분야들은 자동차 쪽에 시트 열선 쪽에 좀 활용을 지금 하려고 개발을 좀 대면적으로 좀 하고 있습니다.
이 분야가 왜 중요하냐면 지금 자동차에 들어가는 이제 열선을 한번 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요. 실제로 자동차 시트 이제 열어서 열차를 보시게 되면 대부분 이제 세라믹 히터로 해가지고 들어가게 됐습니다. 이제 요게 무게가 꽤 나갑니다. 무게가 꽤 나가고 이렇게 전기도 꽤 많이 잡아먹게 되는데 이제 앞으로 전기 자동차 시대가 오게 되면 자동차의 무게를 감량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자동차 업계에서들도 요 세라믹 히터들을 좀 대체하는 가벼운 발열체 소재들을 좀 원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은 가장 큰 타겟으로 자동차 의자에 들어가는 히팅 그 분야에 저희들이 이제 좀 집중적으로 해서 대면적으로 좀 현재 기술을 좀 개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아까쯤에 이제 투명한데도 적용을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제 뭐 이거는 기술군이 좀 달라서 저희들이 나중에 뭐 소개를 할 수 있으면 하겠지만 저희들이 요거는 중저온용으로 저희가 개발을 하려고 해서 40에서 50도 사람 몸에 닿을 수 있는 형태로 좀 제작을 하고 있는 것들이고요. 요거보다 이제 좀 고온 영역대, 예를 들면 뭐 100도, 150도 영역대에서 투명한 히터 소재들을 좀 개발하고 있는 것들은 메쉬 소재들입니다. 금속 메쉬. 근데 이제 금속 메쉬 소재들을 이런 식으로 코팅을 하는 것들은 아니고요. 도금법을 이용을 해서 한 2마이크로에서 5마이크로 두께 선폭으로 해서 코팅을 하는 이제 약간 복합 도금 형태인데요. 코팅을 해서 발열체를 만드는 이제 기술을 좀 가지고 있고요. 실제로 그런 거를 이용을 해서 보시는 것처럼 이 사진 이제 하나를 되게 간단하게 보여드리면 휴대용 USB죠. 휴대용 USB 그 파워 서플라이가 대부분 이제 5V 정도의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5V에 세팅이 되어 있고 투명 발열체에서 실제 이제 욕실에서 이렇게 성에가 끼었을 때 이 부분만 성에가 이제 발열체를 틀어놓고 안 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메쉬 소재를 이용을 해서 저희들이 투명한 히터도 플렉서블하게 제조가 가능하다는 것들을 기술이 있고요. 나중에 참고로 요거 기술에 대해서 더 추가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연락을 주시면 저희들이 이제 기술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